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가 5시간 만인 저녁 6시 50분에 끝났는데요. 그동안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를 한결같이 거부했던 윤 대통령은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직접 출석해 적극 방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가 끝난 뒤 조금 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치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건희 기자, 그곳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후 8시쯤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 26분에 구치소에서 나간 지 약 6시간 반 만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들어간 이곳 구치소 앞에는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돌아온 뒤론 지지자 대다수가 자리를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탄핵 촉구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이들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에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곳 서울구치소에 최대 20일 더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엔 구치소에서 머무는 형편도 달라지는데요. 우선 지금 머무는 67평 방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다른 건물의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집니다. 옷도 체포될 때 입은 정장이 아니라 국방색 수의를 입고요. 수용번호도 달게 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불구속 수사로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곳 서울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수사와 재판 등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법원 앞은 오늘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도 법원의 영장도 믿을 수 없다며 경찰을 밀치고 취재진을 위협했는데요. 시위대를 이끌고 온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은 이들을 향해 공권력에 대한 폭동을 주문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팔짱을 끼고 법원 정문 앞에 그대로 들어 누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아예 법원 출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한 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극렬 지지자들은 점점 서울 서부 지방법원으로 몰렸습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내세운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거듭 외쳤습니다. 수사하라. 곳곳에서 경찰을 밀치고 도로로 쏟아져 나왔고 원색적인 욕설은 물론 MBC 등 언론사를 겨냥한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 찍지 말라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 행렬에 달려들어 막아서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도 사법부의 영장도 이들에겐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수시로 법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이 압사 사고를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은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집결을 촉구했고 공권력에 대한 폭동을 주문하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중앙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60개 중대 3,600여 명을 투입했지만 흥분한 시위대는 밤 늦게까지 법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담을 넘어 무단으로 법원으로 가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마포대로 주변 통행이 통제됐고 지하철 5호선 애호개역은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등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물론 사법부를 향한 시위대의 위협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쓴 남성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돌연 입장을 바꿔 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포토라인엔 서지도 않았고 사실상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만 발표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이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돌연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문을 3시간 앞두고였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변호인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내란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만 10명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지시가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들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자신을 지목한 사령관들의 진술이 오염됐을 거라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영장 심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서울 서부지법 심사에 응한 것도 의외입니다.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말을 뒤집더라도 구속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지지층 결집과 선동 의도로도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내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국민들을 상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기회를 계속 회피하는 겁니다. 반면 아스팔트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 청구 직후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고 했고 새해 첫날에는 관저 앞으로 온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회복했다는 자신의 전략이 사법부에 의해 판판이 무너진 지금 윤 대통령의 계획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많은 지지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구속 위기에 몰리자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구속과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종로 동십자각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추운 날씨에 외투를 껴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다시 거리로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사이 시민들은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함께 추운데 좀 먼 길 왔습니다. 빨리 평온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구속이 얼른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수사기관의 출석은 수차례 불응했으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리고서야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검찰총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잘 아실 거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더 엄격한 처벌이 있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길어지는 혼란 전국에 함께 모인 시민들은 다시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앞으로도 꼭 함께 합시다. 오후 내내 이어진 집회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종각부터 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국회가 어젯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7시간 넘게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회가 늦은 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한 의원은 188명, 국민의힘 소속은 안철수 의원뿐이었습니다. 첫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던 5명 중 4명은 이번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검법은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외환행위와 내란 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 포착된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인지수사 조항을 남기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한다는 당연한 조항이라며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특검 추진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포 수용안 아니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면서 특검은 필요 없다며 딴소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협상에 불응하며 시간을 끌더니 그 사이 수사가 다 됐다는 겁니다. 특검을 더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협상 당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상 시간을 미뤘고 이뤄진 시간까지도 법안을 발의 못했습니다.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직은 안 냈나? 한 4명이 이제 드릴게 도장 찍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6시간여 동안 상당히 이견을 좁혀놓고 저녁 8시 갑자기 쟁점에 대해 양보 못한다고 돌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끝나가는데 공판용, 추가 수사용 특검은 필요 없다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차 기소 뒤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당초 정부 여당의 지적도 모두 수용해 거부권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야 합의를 요구해오다 야당으로부터 월권이란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공은 최 부총리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